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기에 관상은 인류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관상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력을 갖는 것은 관상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 긴장된 몸짓,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모의 면접 현장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해도 면접이라는 부담감에 긴장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너의 맘이 영원하다면. I was in the U.S. for 2 years, and at the time I worked for New York City government as an intern.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작은 부분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학생들 모두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20년 이상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면접관 너머에 낯선 시선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녀는 이른바 관상 면접관입니다. 관상 면접 같은 경우는 얼굴 형태뿐만 아니라 얼굴 형태에 포함된 눈, 코, 입 이런 이목구비미, 그다음에 체형, 그 사람의 버릇, 그다음에 습관, 그다음에 목소리, 대화를 하면서 드러나는 목소리까지도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상이 되거든요. 이처럼 관상 면접은 많은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대기업 오너, 총수들을 만나보니까 대체적으로 관상을 잘 봐요, 이분들이. 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옛날에 돌아가신 교보문고 장업자 신영호 회장 만나뵈니까 이분은 사람을 볼 때 눈을 먼저 본다고 그래요, 이분은.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흰자위를 본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그래서 거기가 깨끗하고 하얀으면 간이 좋다. 간이 좋으면 건강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검정 동자 있죠. 동자에서 빛이 나는가를 본답니다. 빛이 나면은 총기가 있고 의지가 강하다. 그런 사람은 인재라는 거죠. 일반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이미 관상 면접이라는 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인적성 검사만으로는 사실 판단이 어렵고, 월 정도 기준하면요. 월 정도 하면 평균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하하,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상을 참고로 해서 인재를 뽑는군요. 차렷!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의 면접과 관상가의 관상 면접,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건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상학 지식이 요긴하게 쓰이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한의원에서도 얼굴을 보고 진단을 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격이 좀 욱하고 좀 급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예. 여기서 잠이 안 와도 누워 있지 왜 일어났냐 그러면 답답하대. 예, 답답한 거. 저는 잠이 안 와도 그냥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예. 저희 형상학회에서는 이제 조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체질이고 몸이 이렇게 좀 날렵하고 가벼운 체질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이 눈동자 기세 자체가 올라가 있다고요. 여기 코 기세도, 이 콧망울 기세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늘로 올라. 형상의학이라는 것은 저희 한의학에 속하는 망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망진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그 사람의 이제 색깔이라든지 그 사람의 형태, 그래서 이제 키가 크다든지 좀 키가 작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진찰을 하는 거거든요. 형상의학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형색이 다르고 장부가 다르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같을지라도 치료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형상의학은 얼굴을 보고 정과, 기과, 심과, 혈과 4가지로 나뉘고 또 몸을 보고서 주류, 조류, 어류, 감류 이렇게 총 8가지 유형을 나누어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는 형상의학회는 한의학계에서도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자신의 꼴을 바꾸기 위해 과감히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컴플렉스가 여기 이렇게 내천자가 딱 생기거든요, 여잔데. 그래서 이제 거래처랑 막 상담하고 그럴 때, 미팅 가질 때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고. 성형수술로 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관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성형수술로도 관상이 바뀔 수 있고요. 또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그 질환으로 인해서 얼굴이 바뀌었다 했을 때 또 관상이 바뀔 수 있고요. 요즘 서울에서는 관상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관이 이렇게 좀 발달이 좀 덜 돼 있을 경우에는 세련되지 못한 인상이 될 수가 있고 일의 끝맺음이나 이런 게 단단하지 못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정하게 변하게 되면은 남자다움이라든가 아니면 일의 끝맺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역술인 분들이 이분과 이분을 평가를 할 때 분명 다르게 평가를 했거든요. 관상 성형을 통해서 충분히 관상은 변하게 되어 있고 이제 좋은 관상으로. 하지만 성형으로 꼴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상가들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쪽이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형 그 자체를 그 흉터로 봅니다. 하나의 찬란상, 그 상처를 내는 꼴로 보는데 가령 내가 교통사고로 여기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코를 또 인위적으로 칼을 대가지고 높였다 낮췄다라고 하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성형을 해서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부자가 가난뱅이가 부자 이런 식으로. 너무 절대적으로 본질은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가 관상의 귀결점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적선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쌓이고 쌓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떤 선행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얼굴이 바로 임금님의 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좋은 얼굴로 변해갈 수 있다는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적선의 효과를 부정하는 관상가는 없습니다. 쌓이고 쌓인 웃는 얼굴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쩌면 최고의 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할 때, 선을 쌓아갈 때 바로 그때 자신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꼴이라는 게 관상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전 살펴본 관상 면접의 결과를 공개해 볼까요? 30명의 학생 중 관상 면접가와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6명씩을 선발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일치하는군요. 6개월 뒤 이들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누구였을까요? 네, 각각 4명씩 맞췄습니다. 결국 관상가와 인사 담당자가 무승부인 셈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이 결과가 어쩌면 관상학에 대한 메시지를 역설하는 것은 아닐까요? 즉, 3000년을 쌓아온 경험 과학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맹신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요. 관상도 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산다. 그건 잔인한 얘기죠. 이렇게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 개연성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자, 일기예보를 본단 말이에요. 내일 비가 온다. 우산 쓰고 나가면 비 안 맞잖아요. 이 똑같아요. 관상이건 사주건
당신 인생에 언제쯤 봄이 오고 언제쯤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그때 우산 들고 가면 비 안 맞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공하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면은 내 꼴을 먼저 파가고 그 꼴이라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나를 인도해 준 꼴인데 그 꼴 따라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아이들의 표정이 참 맑습니다. 코 흘리기 시절엔 변화없이 그렇게 밝고 환했던 얼굴들이 나이가 들면은 무거워지고 굳어지고 또 어두워집니다. 사춘기 시절엔 선생님께 혼인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주 들여다본 얼굴. 그 얼굴을 요즘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꼴이 주는 이런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꼭 보듬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꼴 좋습니다.